안녕하세요.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 행렬식이라는 것을 정의했죠. 얘는 디터미넌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어요? 네. 디터미넌트. 이게 정의가 그리 쉽지 않은 정의예요. 예. 그래서 아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몇 가지 대안을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2x2라고 하면 A, B, C, D 이렇게 생기면 요게 역행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AD-BC가 0이 아니면 얘가 인버터블 역행렬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요 값이 뭐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것이 이 행렬의 가역성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정사각 행렬 n/n 정사각 행렬로 확장시켜서 정의를 하고 싶었고 그놈을 이름 부르기를 디터미넌트라고 해준 거예요. 시작은. 그런데 이것도 우리 책에서 다시 선형대 수학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책이 있는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개하는 도입하는 방법이 살짝 틀려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계산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자. 그리고 이 행렬식을 잘 활용해 보자 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정의하기를 A가 스퀘어 매트릭스 n/n 이라고 했을 때 DETA 라고 처음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A11 DET A11 빼기 A12 DET A12 플러스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n승 DET A1n 이랬어요. 여기서 A1K라는 것은 I's Law, K's Column 요 놈을 딜리트해요. at A라고 할게요. 원래 A라는 매트릭스에서 여기 IK 더 일반적으로 쓸게요. IK라고 쓰면 I번째 로우가 있을 것이고 J번째 K번째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I번째 로우를 지워버리고 K번째 컬럼을 지워버리면 우린 얘는 지금 삽입 모드예요. 그래서 지우면 저절로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사이즈가 n-1 by n-1로 줄어든 행렬이 생겨요. 그 행렬을 A sub ik라고 하면 그것의 디터미넌트. 알았죠? 이 자리가 디터미넌트들이야.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여기 A11은 여기에 있는 라지 A11하고 인덱스가 똑같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A11이라는 거, 라지 A11이라는 것은 일행하고 일렬을 지워버렸죠. 그러면 일행하고 일렬을 지워버렸을 때 11 포지션에 있는 엘리먼트가 A11이야. 알았죠? 여기 A12는
라지 A12를 만들 때 지워진 행과 열을 교차하는 엔트리가 A12란 말이야. 그런데 부호가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요. 그 부호는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 여기에 있는 첨자 1하고 2하고 둘이 더했어. 짝수이면 플러스, 홀수이면 마이너스. 그렇게 이름을 붙이란 말이야. 그렇게 정의를 해서 A의 디터미넌트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A가 n by n이면 A n-1 by n-1의 디터미넌트도 정의해야 되겠지. 그것은 똑같이 정의해주면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n-2 by n-2의 디터미넌트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2 by 2가 필요하겠지. 근데 2 by 2는 요거 둘이 곱한 거 빼기 요거 둘이 곱한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 by 2 가지고 3 by 3, 3 by 3 가지고 4 by 4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귀납적으로 n by n 디터미넌트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살짝 헷갈려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A, I, K, D, E, T, A, I, J. 요거는 매트릭스 A의 I번째 로우하고 J번째 컬럼을 지워버린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곳에다가 A, I, J 엔트리를 곱해준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각각의 부호들이 필요해요. 그 부호를 요 인덱스 합으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를 붙여주겠단 말이야. 요 놈을 우리 뭐라고 약속했냐면 C sub ij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 놈을 코팩터 of A 뭐 포지션 ij에서의 코팩터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표현은 다시 바꿔 쓰면 A, I, A1 미안해요. 요걸 빼겠습니다. 부호만 붙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 자리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A11, C11. 두 번째 자리는 플러스 A12, C12. 전부 부호가 플러스인. 이렇게 코팩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예 코팩터에다가 부호를 부여해 버리자 이 말이지. 그러면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처음에 정의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럼이라고 만든 게 뭐냐면 얘는 A11, A12 이거 어디 갔어 여기 A1n A1n이라고 해서 1행에 있는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고 AI1, CI1, AI2, CI2, AIN, CIN 이렇게 해주는 것을 i번째 행에 관한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그래요. 또는 A1J, C1J, A2J, C2J 플러스 ANJ, CNJ. 그러면 이것은 J번째 컬럼에 대해서 첫 번째 원소 그 자리에 코팩터, 두 번째 원소 그 자리에 코팩터 그렇게 곱해서 다 더해준 거예요. 얘도 앞에서 정의한 디터미넌트이고 얘도 앞에서 정의한 디터미넌트하고 같다. 얘네들을 각각을 코팩터 익스펜션 이라고 약속한다. 그래서 행렬식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A11, A12, A13, 21, 22, 23, 31, 32, 33 라는 행렬이 A예요.
요 정의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의대로.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A11 곱하기 1행하고 1열을 지워요. 그러면 여기 2x2가 있지. 그럼 이 2x2의 디터미넌트는 AD-BC. 그러면 여기다가 A22, A33, 마이너스 A23, A32 이렇게 해주면 요 첫 번째 항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요거대로 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12 해주고 1행하고 2열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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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에 의해서 2x2 매트릭스가 생겼지.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 A21, A33 마이너스 A23, A31 이렇게 정하면 되겠지. 플러스 이제 A13야. 요놈을 포함하는 행하고 열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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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A21, A32 빼기 A22, A3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 값이 이렇게 생긴 3x3의 디터미넌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어럼은 1행을 고집하지 말고 2행을 가지고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도 되고 3행을 가지고 해도 되고 1열을 가지고 해도 되고 2열을 가지고 해도 되고 3열을 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각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걸 다 전개해요. 전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잔 말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전개해주면 A11, A22, A33 또 플러스항이 어디가 있나? 두 번째 플러스항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할 때 플러스항이 생기지. 걔는 플러스 A12, A23, A31 이렇게 돼요. 세 번째 플러스항은 뭐야? 요거하고 요거지. 그러면 A13, A21, A32 이제 네거티브 항, 마이너스 항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준 거지. 그러면 A11, A23, A32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준 거 A12, A21, A33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A13, A22, A31 됐나요? 이렇게 6개의 항이에요. 그러면 눈여겨서 그게 캐치가 된 사람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각각의 항은 모두 3개의 수의 곱이죠. 맞나요? 앞에 인덱스는 어떤 번호야? 행번호지. 뒤에 인덱스는 열번호고 앞에 인덱스는 1, 2, 3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1, 2, 3 1, 2, 3 1, 2, 3 다 똑같지. 뒤에 인덱스는 1, 2, 3 여기는 2, 3, 1 3, 1, 2 1, 3, 2 2, 1, 3 3, 2, 1 이 6개가 뭔 줄 알겠는 사람? 뒤에 인덱스만 보면 3개잖아. 3개씩이잖아. 그 3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1, 2, 3의 순열이에요. 1, 2, 3을 1열로 배열해요. 그럼 총 6가지 있지. 그 6가지 배열을 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수의 곱은 각각 뭘 뜻하는 것이냐면 앞에 인덱스가 1, 2, 3이었잖아. 그럼 1행, 2행, 3행이란 말이야. 뒤에 인덱스는 컬럼이잖아. 근데 컬럼이 1, 2, 3의 순열이니까 다 컬럼이 서로 다르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 수를 택하는데
행하고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하자 말이야. 다시 여기에 3 곱하기 3행열이야. 1행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그럼 1행에서 고른 위치 말고 다른 데서 골라. 3행에서는 마지막 겹치지 않는 열에서 골라. 그러면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세세의 곱을 만들었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총 몇 개야? 6가지가 있지. 그 6가지가 요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여기는 다 플러스 부호가 붙었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지. 요 플러스 부호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3, 1, 2라는 순열이 있어요. 1, 2, 3의 배열이야. 그게 순열이야. 퍼뮤테이션. 얘는 자연스러운 배열은 원래 1, 2, 3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뭔가 숫자가 배열이 뒤집혀졌지. 그 뒤집혀졌다는 말은 자리 바꿈이 생겼다는 말이야. 그 자리 바꿈의 횟수가 홀수냐 짝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요 3보다 작은 수가 뒤에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1보다 작은 거는 없지요. 2보다 작은 건 뒤에 없으니까 없지요. 그럼 토탈 얘는 자리 바꿈이 2번 일어났다는 말이야. 자리 바꿈이 2번이 일어나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요. 자리 바꿈이 홀수번 일어났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요. 그러면 1, 2, 3에서 얘네들을 자리 바꿈한 패러티, 홀수 짝수를 다 카운트해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3개씩 나눠줘요. 1, 2, 3은 자리 바꿈이 몇 개 있어요? 토탈 0이지. 걔는 짝수라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2, 3, 1은 자리 바꿈이 토탈 몇 개 있어? 2번 있지. 2보다 작은 거 뒤에 하나, 3보다 작은 거 뒤에 하나.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3, 1, 2는 2개지. 걔네들은 다 플러스야. 여기는 1, 3, 2야. 얘는 한 번이지. 2, 1, 3이야. 얘는 한 번이지. 3, 2, 1이야. 얘는 세 번이지. 그래서 패러티가 홀수인 것은 마이너스, 패러티가 짝수인 건 플러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원래 행렬식의 정의예요. 행렬식의 정의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납적으로도 정의를 해요. 우리 책에서는 이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귀납적으로만 정의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해버리면 증명을 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증명이 살짝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우리 책에서는 피한 건데 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훨씬 더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오늘 아침에 자료실에다가 행렬식이라고 하는 PDF 하나를 다시 올렸어요. 그건 한글로 쓰면서 그 행렬식을 이렇게 정의한 거야. 알았죠? 그렇게 정의한 설명이니까 참고로 이해하시고 이게 이해가 됐다면 행렬식의 성질들이 쉽게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 책에서 한 대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해버리면 그 성질이 쉽게 증명이 안 돼요. 다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해야 되니까 일일이 따져보기가 지저분해. 인덱스가 다 2개로 따라붙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줄 텐데 행렬식의 정의는 우리 책에는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걔는 이렇게 해서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해. 그런 항들의 합인데 거기다가 부호를 하나씩 부여해 주는 거야. 그 부여는 열 번호들의 퍼뮤테이션이 홀수 퍼뮤테이션이냐 짝수 퍼뮤테이션이냐에 따라서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는 것이다. 얘는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A11, 22, 33는 이 세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A12, 23, 31, A12, 23, 31 됐어요? A13, 22, 32, A13,
2, 1, 3, 2. 그래서 가로로 다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는 대각선 있잖아. 이 대각선을 그려서 세 개를 선택하는 거야. 나머지 요 빨간 거는 하나는 이거 요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반대편 대각선으로 세 개씩 한 행과 열의 중복점 없이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교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세라스 메소드라고 그래요. 자, 2x2인 경우에는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예요. 그게 여기 3x3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3x3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정의에 의하면 2x2를 3개 계산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x3를 사라스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3x3를 곧장 얘 보고 계산할 수 있지. 네? 자, 1, 5, 0, 2,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0이야. 이게 A야. 그러면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사라스 방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세 개를 먼저 곱해요. 요쪽 대각선. 그럼 0이지. 요거 두 개, 요거 한 개. 그럼 또 0이지. 요거 한 개, 요쪽 밑에 두 개, 또 0이지. 걔네들은 부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대편 요거 세 개 0이지. 요거 세 개 0이지. 요거 해주면 2지.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2라고. 알았죠? 그런데 우리 책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1 곱하기 1을 포함하는 행하고 열을 지워버린 것의 2x2의 디터미넌트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더하기 5 곱하기 얘하고 얘 지워버린 것의 디터미넌트 얼마야? 0이지. 0 곱하기 실은 뒤에 거 계산할 필요 없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지.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잠깐만 이게 잘 지워져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아까 내가 여기 시어럼이라고 쓴 것에 의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열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 열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 요 0을 포함하는 코팩터 0을 포함하는 코팩터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만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포지션이 얼마야? 2, 3 포지션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3이야. 그리고 디터미넌트 요거 지워버린 1, 5,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정의를 두 가지를 설명했고 정의 첫 번째 우리 책에 귀납적으로 정의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다야. 알았죠? 그래서 3x3까지는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가보면 아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우리 2x2의 디터미넌트를 처음에 이렇게 AD-BC로 정의했단 말이야. 이것에 의해서 귀납적으로 n/n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n 팩토리얼 개의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항이 몇 개가 생기냐면
n 팩토리얼이 생기는 거야. 각 행과 각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n 개의 수를 곱해. 그런 게 몇 개 생기냐면 n 팩토리얼이 생긴다고. 알았죠? 그러면 우리 책에도 뉴메리컬 노트라고 써놨는데 25 곱하기 25 사이즈가 25 곱하기 25짜리 행렬이라고 생각해. 그럼 25 팩토리얼이 얼마큼 될까요? 25 팩토리얼이 우리 책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 갔어? 1.5 곱하기 10의 25승이에요. 25 팩토리얼이. 그러면 초당 초당 조본의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컴퓨터가 초당 조만큼의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1.5 곱하기 10의 25승은 50만 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25만 되더라도 요 정의대로는 계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 중요해,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이. 그럼 계산을 해야겠다.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정의대로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프로퍼티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살펴보고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여기 보면 요 행렬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올린 겁니다. 요건 네. 여기 보면 퍼뮤테이션으로 정의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똑같은 이야기고 그 정의로부터 똑같은 프로퍼티를 끄집어내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리마크에 해당하는 시어럼이 있는데 그 시어럼이 이거예요. t가 t sub ij n by n인데 뭐 tij는 제로예요. 언제? 이럴 때 이런 걸 자, 이 기호에 의해서 t가 어떤 조건의 행렬이냐 하면 i하고 j 중에서 j가 크면 거기는 전부 다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어요. 스퀘어 매트릭스야. 그러면 요 자리는 행번호 열번호가 다 같지. ij 행번호가 i, j가 열번호야. 그럼 위에는 요렇고 밑에는 이런가요? 그러면 이 조건이 뭐야? 여기는 다 0이고 여기는 something 무엇이 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lower triangular. 그러면 lower triangular matrix인 경우에는 T11, T22, T33, TNN, something,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놈의 디터미넌트는
코팩터 익스펜션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것에 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요. 그러면 T11 곱하기 디터미넌트 T22, T33, TNN 제로 something. 맞아? 여기서는 코팩터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도 계속 로어 트라이앵귤러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T11, T22, TNN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실은 뭐하고도 같으냐면 아까 이쪽 대각선으로 그려지면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해주는 항이 하나 생기겠지. 그 나머지 행과 열에서 하나씩 뽑을 때는 어딘가 0이 하나씩 항상 끼어야 돼. 다시 T11으로 시작을 해서 각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는 무조건 T11을 뽑는 순간 0 아닌 게 생길 가능성이 있지. 그걸 뽑고 나면 여기에서 또 각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넌제로를 뽑으려고 하면 T22를 뽑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넌제로 항은 T11, 22, 33, NN을 곱해 줄 때만 넌제로 텀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은 1부터 n까지의 퍼뮤테이션 중에서 열 번호들이 자연스러운 배열이지. 뒤집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제로지.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지. 그래서 안 바꾸고 T11, 22, NN 이라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계산이 용이하다. 메인 다이고널만 곱해주면 끝이야. 알았죠? 지금 여기 다시 로어 트라이앵귤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퍼 트라이앵귤러도 똑같은 이야기겠지. 여기가 IJ가 이렇게 바뀌면 요거는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돼요. 그러면 요 자리가 다 0이고 요 자리는 something. 이런 행렬인 경우에도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메인 다이고널을 쭉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갑자기 돌발이 생겼어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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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A1N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로, 제로, A2N-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something이야. 그럼 여기는 A1N이 되겠지. N1이 되겠지. 여기는 다 0이야.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이거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안 그래요. 모양은 이쪽만 0 아닌 것이 있으니까 삼각형 모양이잖아. 근데 얘는 삼각형열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얘도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코팩터 익스펜션이든지 또는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넌제로 텀을 찾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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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야 되겠지. 거기서 넌제로 텀이 생겨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얘네들만 쫙 곱해지면 디터미넌트겠냐? 아니에요. 부호가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돌발 퀴즈.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일반화된 식으로 n에 관한 일반화된 식으로 쓰시오. 그렇죠? 내가 이따 쉬는 시간이든지 하여튼에 오늘 중으로 팝업 퀴즈 내게끔 할 테니까
그냥 이번 주 내로 끝내요. 네? 다음 주는 우리 수업 안 해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올라갈까요? 수업 강의 들을 거는. 네. 이건 팝업입니다. 내용이 뭔지 이해했어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내가 도입하면서 한 이야기는 디터미넌트의 정의가 귀납적으로 우리 책에 정의했다. 그런데 걔는 다른 형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게 행과 열에서 중복되는 하나씩 뽑아서 곱해주는 것이다. 둘 다 계산량이 많다. 그래서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컴퓨터도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어떤 알고리즘으로 컴퓨터가 계산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계산기가 계산 가능하게끔 우리가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기한테 그런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라라고 짜주니까 컴퓨터가 이제 사이즈가 큰 것도 금방금방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5.2절은 Properties of Determinant,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을 따져볼 것이고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할 연습 문제가 있어요. 5.1절에 연습 문제가 몇 개 있는데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A, B, C, D로 써도 되는데 괄호로 이렇게 쓰면 이게 디터미넌트란 뜻이야. 괄호가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이나 서클 브라켓을 쓰면 걔는 행렬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절대치기호 같이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뜻하는 거야. 행렬이 아니야. 이 행렬에 의해서 결정된 디터미넌트 값, 실수 값을 말하는 거야. 이 둘은 값이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해야지 같아져.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실은 두 개의 열을 교환해서 만든 것도 원래 거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하여간 부호가 반대다. 증명해라라고 하면 왼쪽 거 구해보고 오른쪽 구해보면 부호가 반대라는 게 보여요. 요거 둘이 곱한 거 빼기 여기 둘이 곱한 거, 요거 둘이 곱한 거 빼기 요거 둘이 곱한 거 해주면 부호가 반대라니까. 알았죠? 이 둘은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이것도 사라스 방법에 의해서 요거 둘이 곱한 데엔 K가 하나 들어가 있지. 요거 둘이 곱한 데에 K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앞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각 항이 다 K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꼴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얘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행에다가 K를 다 곱해준 거잖아.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한 행에 영한인 상수를 곱해준다 이런 게 있었지. 그런 작업을 해주면 디터미넌트가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 변화되는 양을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얘는 뭐야? 두 행을 자리 바꿔줬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다시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두 행을 바꿔줘서 행렬이 변하면 디터미넌트가 변한단 말이야. 어떻게?
부호만 바뀐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연이어서 두 번 바꾸면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제자리로 오는 거야. 알았죠? 그런 이야기고.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A11, A12, KA11 플러스 A21, KA12 플러스 A22의 디터미넌트 하고 요놈의 디터미넌트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둘이 곱했어요. 빼기 요렇게 둘이 곱할 거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A11 KA12 플러스 A22 빼기 A12 KA11 플러스 A21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K가 들어가 있는 거 A11 A12 빼기 A12 A11 플러스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놈은 제로지. 이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11 A A11 A12 그렇지? 그 다음에 A12 A11의 디터미넌트가 요거예요. 요거 곱한 거 빼기 요거 곱한 거잖아. 이건 뭐야? 두 행이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실은 얘는 0에 해당하는 거야. 다시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이것의 디터미넌트하고 이게 뭐야? 요것의 디터미넌트잖아.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안 변해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세 번째 타입 한 행의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줘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안 변해요. 얘가 그래서 효자예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 타입이 있었지. 두 행을 교환한다. 그럼 디터미넌트를 부호를 바꿔줘요. 한 행의 상수배한다. 그러면 상수배만큼만 변해요. 한 행의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 디터미넌트가 안 변해요. 알았죠? 그것을 연습 문제에다가 제시를 해놓고 실은 이제 우리 책에 직접 시어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기호 써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E 서브 IJ A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야? A의 I행하고 J행하고 바꾸란 말이지. 그러면 이놈의 디터미넌트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하고 무슨 관계이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얘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우리 책에서 귀납적으로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귀납적으로 정의해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은 n-1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n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n일 때는 코팩터 익스펜션 해주면 코팩터들이 뭐야? n-1이지. 그러니까 성립했지. 그러니까 n일 때도 성립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증명하는데 그 증명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2x2에서 이그젠플 본 것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A, I, C, A. 그러면 A라는 행렬에 I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주란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에 디터미넌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A의 디터미넌트하고 무슨 관계이냐? 여기다가 C 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가장 효자가 요거란 말이지. I행에 C를 곱해서 J행에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해봤더니 변하지 않더라. 요게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디터미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퍼티 오브 디터미넌트 이야기입니다. 됐죠? 잠시 참고로 E 서브 ij의 디터미넌트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네. 말해봐.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이것도 실은 설명하기가 2x2 가지고 1행 2행을 바꿔요. 그럼 0, 1, 0 맞지 뭐 0, 1, 1, 0이잖아. 그럼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1이잖아. 아이덴티티는 디터미넌트가 1이지.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거꾸로 이 이야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E 서브 ij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엘리먼트 매트릭스 E ij가 있어요. 그럼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귀납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행과 열에서 중복된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해준다 그랬지. 그러면 0 아닌 항은 1들만 뽑아야지. 이해됐나요?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아서 곱하는 두 개의 항으로 계산할 거야. 거기다 부호를 붙여주지만 0 아닌 항은 요놈 뽑아줄 때만이잖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이덴티티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E 서브 ij에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 E 서브 ij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놈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면 넌제로 텀은 1자리만이잖아. 근데 1이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래서 걔는 1이지. 근데 그것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지. 원래 아이덴티티는 부호가 컬럼 번호가 1, 2, 3, n이지. 그래서 뒤집어진 게 없지. 근데 E 서브 ij 그랬어요. 위치가 바뀌었지. 그럼 컬럼 번호가 뒤집어지는 일이 한 번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E 서브 ic 그러면 얘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야.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야? C. 그렇지? 얘는 이렇단 말이야. 이 사실에 의하면 E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예요. EA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E 곱하기 디터미넌트 A라고 써도 된다. 이게 시어럼이에요. 그럴까? 여기 써놨잖아. 요거를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디터미넌트 A지. 근데 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여기 마이너스 1 자리는 요것의 디터미넌트야. 여기는 C지. 그게 요거야. 여기 1이지. 그게 요거야. 그래서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곱해지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를 왼쪽에 곱해주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A의 디터미넌트의 곱이란 말이야. 알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7 0. 이 3x3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귀납적으로 정의한 방법대로 2x2 3개 계산해도 되고 콤팩트 익스펜션 해도 되고 사라스 방법을 해도 돼요. 단 4 곱하기 4 이상에서는 사라스 방법을 하면 안 돼요. 4 곱하기 4면 퍼미테이션이 24개가 있죠. 그럼 행과 열에서 중복점 없이 뽑아줄 수 있는 가능한 경우가 24가지가 있단 말이야. 4팩토리얼이니까. 그런데 대각선으로 4개씩 선택해주는 방법은 이쪽 대각선으로 4개, 이쪽 대각선으로 4개밖에, 4가지 방법밖에 없어. 대각선을 그어준다고 하면. 그럼 8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야. 3x까지는 가능한데 4x4 이상에서는 사라스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야.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용한 게 뭐냐면 모든 n/n은 3x3 혹은 2x2로 다 줄일 수 있잖아. 귀납적으로. 그래서 2x2나 3x3를 계산하는 메소드는 실은 유용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스 방법을 한 것인데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별 문제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계산해 주면 돼. 익숙한 게 사라스 방법이면 사라스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요 놈이 효자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다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만들어가. REF로 만들어. 알았죠? 그때 E 서브 1, 2, 2를 먼저 해. 그러면 행렬이 변하지. 그러면 그놈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똑같이 2, 1, 3, 1을 해요. 그래도 디터미넌트가 안 변하지. 그러면 요 두 개에 의해서 이렇게 쓰기가 살짝 그런데 요걸 해주면 원래 것의 디터미넌트 문제는 1, 마이너스 4, 2 여기 0이지. 2배에서 더해줬으니까 2배에서 더해주면 0이지. 2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5지. 더했지.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코팩터 익스펜션 해버리면 되잖아. 0을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이나 열을 선택해서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 얘는 2x2 하나 문제지. 근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 할 거야. 아직 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걔는 1, 마이너스 4, 2, 0, 3, 2, 0, 0, 마이너스 5죠. 요거하고는 디터미넌트가 무슨 관계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드디어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됐지. 그럼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네만 곱하면 되지. 이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산을 몇 번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꼴이잖아. 실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세 번 해서 디터미넌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마구 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 REF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REF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볼 때 한 행의 상수배하는 것을 뺐다라고 가정을 하면 에? 피벗 포지션이 연이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밑에 거하고 자리 바꿔서 연이어서 피벗 포지션이 나타나게끔 할 수 있지. 그래서 R번에 행 교환이 있었어요.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1만큼 R번 변하겠지. 거기다가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주면 그게 A의 디터미넌트가 되겠지. 여기는 지금 REF니까 피벗 포지션을 1로 안 바꾼 거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 걔도 어퍼 트라이앵글러니까 대각선만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말을 바꾸면 A가 인버터블이면 피벗 포지션이 전부 다 0 아니지. 인버터블이 아니면 피벗 포지션 중에서 0이 적어도 하나 있단 말이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란 말은 인버터블이에요. 디터미넌트가 0이란 말은 인버터블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앞에서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럼이라고 해서 스테이트먼트가 지난번에 소개한 거 여러 개 있었지. 거기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가 추가되는 거야 이제. 알았죠? 우리 일반적인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주어지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당히 적용해서 부호 바꿔준다든지 해서 REF로 바꿨어. U로. 그러면 부호 바뀐 거 곱하기 U의 디터미넌트. U는 어퍼 트라이앵글러야. 어퍼 트라이앵글러니까 다이고널 엔트리만 다 곱해주면 된다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니까 아까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택할 때 행이나 열을 봤더니 0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사이즈가 하나 작은 거 몇 개의 문제로 줄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해도 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코팩터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몇 번에서 0 아닌 거 피벗 하나 놔두고 그 밑에 다 0 만들었지. 그럼 사이즈 하나 줄어들어 버리지. 그럼 한 개잖아. 하나 줄어든 거 한 개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 한 개 줄어든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그러니까 코팩터 익스펜션하고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섞어요. 그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계산해 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게 자기가 직접 풀 때는 풀 때마다 틀려요. 일관성 있게 해야 돼. 그래서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 해줄 때는 컴퓨터는 내가 피벗이라는 말을 했고 리딩 원이라는 말을 했었죠. 리딩 원하고 피벗 엘리먼트하고 어떻게 틀려요? 피벗을 1로 바꿔주면 그게 리딩 원이야. 근데 그 1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무슨 짓을 해야 돼? 나누는 짓을 해야 되잖아. 역수를 곱해주는 짓을 했는데 컴퓨터가 그런 걸 곱할 때 역수를 나눠줄 때 에러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게 피벗을 그대로 두자는 거야. 그러면 그 피벗을 그대로 두고 하자는 게 우리 책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을 하거나 그런 계산이 중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선형대 수학으로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할 때는 그게 귀찮으니까 다 1로 잘라버리면 수학적으로 깔끔하니까 리딩 원을 쓰는 책이 이론 책이야. 근데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피벗을 이용해주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 REF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미 컴퓨터가 할 줄 알잖아. 어떻게 하라고 어떤 알고리즘 짜줘야 될지 알잖아. 그 알고리즘에서 디터미넌트를 그대로 계산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컴퓨터는 알고 있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REF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은
결론이 마지막 이거라며. 디터미넌트 U는 뭐야? 메인 다이고널만 곱해주면 되잖아. 적당히 부호만 몇 번의 로우 체인지가 있었는지만 해주면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여유를 굉장히 많이 개선해 준 거지. 그래봤자 얘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n 세제곱이에요.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아나? 네. 어떤 알고리즘이 n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 그 n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따라서 스텝을 수행하느냐, 그것을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라고 해요. 그렇죠? 걔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히 변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지. 폴리노미알 n 제곱이야. 그럼 n이 점점 커지면 제곱 크기로 커지잖아. 근데 2의 n 제곱이야. 그럼 n이 커지면 지수함수로 하니까 n이 조금만 커지면 급격히 증가한단 말이야. 리미트 지수함수하고 리미트 다항식 뭐 n 제곱, 걔네들이 증가 속도를 보면 지수함수가 너무 커지니까 극한으로 비교해 보면 뭐 2의 n 제곱분의 n 제곱의 리미트 n이 인피니티, 그러면 얘는 제로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야. 얘가 무지막지하게 빨리 커지니까. 그럴 때 이것을 따라가는 알고리즘이 있고 타임 컴플렉시티가 얘를 따라가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얘가 비용이 적게 드는 거지. 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해요. 행렬 다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준 것은 n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까먹었다. 팩토리얼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죠? 네, 2의 n제곱, 2의 n제곱이에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2의 n제곱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의 n제곱 함수를 따라간다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n이 조금만 커지면 굉장히 급속하다. 아까 내가 25 곱하기 25 팩토리얼 이야기 했잖아. 굉장히 빠르다란 말이야. 그래서 n이 커지면 얘는 계산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은, 곱셈 연산은 거칠게 하면 n의 3승꼴의 곱이 필요한 거야. n의 3승꼴에. 왜냐하면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n 스퀘어잖아. 근데 걔네들은 각각의 대응되는 걸 곱했잖아. 그래서 더해주면 n의 3승꼴의 폴리노미얼 타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개선을 해요. 블럭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살짝 요 지수를 개선시켜서 뭐 n의 2.087 뭐 이 정도 복잡도가 되게끔 개선해주는 매트릭스 곱 알고리즘이 개발됐어요. 얘네들을 더 개선시키고 싶어해.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행렬 표현인데 행렬을 갖다 쓰려고 하면 행렬을 하고 곱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걔를 계산 못하면 아무짝에 쓸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끌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복잡도가 실은 필요한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정의대로 하면 복잡도가 2의 n승꼴이에요. 요게 n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nk라고 해도 얘는 제로지. 거듭제곱 얼마나 돼도 상관없어. 이것을 폴리노미얼 타임이라 그래.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계산 가능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해주는 거야. 여기 문과 베이스, 이과 베이스 다 있지만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분명히 AI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그냥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어떤 알고리즘이 n에 따라서 스텝이 얼만큼 되느냐를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하면 그 계산하는 알고리즘의 형식에 따라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떤 함수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 함수를 다시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그 함수를 작은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실은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특허를 내서 그 기술을 적용해주면 내가 구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학에서 기초 과목을 배울 때 수학의 기초 과목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구글 창시자들이 대학교 때 선형대 수학 배우다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를 거듭 제곱하는 걸 배웠어요. 파워 메소드라는 걸 배우고 나서 야 어떻게 계산해주면 서치 엔진을 더 빨리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구글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서치 엔진을 바꿔서 기존의 트렌드를 싹 바꿔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편리해하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걔네들이 커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서로 붙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되는 거지. 이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다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지? 그 중에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해요. 그거는 나는 얘라고 생각해. 행렬이 주어지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 그건 여태까지 해왔잖아. 그거 하는 동안에 디터미넌트가 얼만큼 변하는지만 잘 체크를 해. 그리고 나면 디터미넌트가 다 계산되는 거야. 하는 중간에 요 REF에서 피벗 포지션이 0이 되는 포지션이 생기면 중단. 디터미넌트는 0.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오른쪽에다가 곱해요.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컬럼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어요. A11, A12, A21, A22, E12, 0, 1, 1, 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 A12 요렇게 해주면 A11 요렇게 해주면 A22 요렇게 해주면 A21. 그럼 요 1행하고 2행 바꿔준 게 얘지. 다시 1열하고 2열하고 자리 바꿔준 게 요거죠. 이거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오른쪽에 곱해졌지. 우리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할 때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가 왼쪽에 곱해지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서 걔가 로우 오퍼레이션인데 똑같은 이야기는 컬럼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는 오른쪽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전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A가 있으면 A의 트랜스포즈 얘는 뭐야? 행과 열의 역할을 바꾼 거지. A 트랜스포즈에다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준다는 말은 A의 컬럼 오퍼레이션을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놈하고 같아요. 그래서 로우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컬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디터미넌트를 아까 정할 때 한 행의 코팩터 익스펜션 또는 한 열의 코팩터 익스펜션 했잖아. 그러니까 행하고 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등장합니다.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A 임의의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럼 이놈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나? 그게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럼에서 A가 인버터블이면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하고 로우 이퀴버런트라는 말을 했어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 생각났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여러분 보러 2x2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드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금방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래? AD-BC가 0이 아니게끔 A, B, C 정하고 나서 AD-BC가 0 아니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쵸? 3x3는 어떻게 하지?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겠네. 그쵸? 근데 여기가 답을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이죠. 그러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단 말이야. 왼쪽에 차례대로 곱해졌다는 말은. 그러면 단위 행렬에다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무거나 한번 해. 걔는 인버터블이야. 거기다가 또 해. 걔도 인버터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n/n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하나 제시하시오 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갖다 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당히 몇 번 해. 그래서 만들어진 행렬이 다 인버터블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렇다라고 하면 아까 요거 엘리먼트리 매트릭스고 여기에 아이덴티티가 곱해도 똑같은 이야기지. 그렇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디터미넌트 오브 EK 해주고 EK-1 E1 이 둘의 곱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근데 요게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지. 아까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EK 디터미넌트 나머지 EK-1 E1 이래도 된다며. 다시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해요. 그럼 결론이 뭐야? 디터미넌트 EK 디터미넌트 EK-1 디터미넌트 E1 됐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EK 땡땡땡 E1 곱하기 B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놈의 디터미넌트는 요놈의 디터미넌트일 것이고 요놈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EK 땡땡땡 디터미넌트 E1 곱하기 디터미넌트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요놈은 다시 디터미넌트 A지. 주장은 두 행렬을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디터미넌트의 아주 유용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디터미넌트의 곱은 다시 곱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곱이다.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각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이다. 알았죠? 예.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A가 6132 B가 4312래요. 그럼 이거 A 곱하기 B 하면 얼마니? 안 할래요. 25, 20, 14, 13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부담스럽잖아. 10 넘어가면 다루기 힘든 수야. 그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거야. 25 곱하기 13 이걸 어떻게 해? 그쵸? 근데 얘는 뭐야? 6, 22, 3, 9인가? 이거 디터미넌트가 8, 3, 5인가? 5, 9, 45란 말이야. 알았죠?
그 사실에 의하면 원래 아이덴티티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야? 1. 오케이. 그런데 아이덴티티는 A 곱하기 A 인버스라고 봐도 되지. 그러면 얘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지. 그래서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 오버 1이지.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역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A 트랜스포즈가 A예요.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래? 시메트리. 그렇죠? 그런데 A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인 행렬도 있어요. 얘는 되게 착하지. 우리 역행렬은 우리 어떻게 구해? 지금까지 아는 방법에 의하면 A 놓고 옆에다가 아이덴티티 놓고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에서 동시에 해서 요 A 쪽을 아이덴티티 만들면 오른쪽에 생긴 게 A 인버스잖아. 그러니까 계산량이 있지. 그런데 얘는 뭐야? A가 있으면 걔를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된단 말이야. 아니 역행렬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거티브. 이게 무슨 행렬이죠? 아니다. 여기다 놓자. 이게 무슨 행렬이야? 그렇죠? R 세타라고 할게. 세타만큼 로테이션한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이에요. 그렇죠? 요것의 인버스는 뭐야? 그렇지. R 세타의 인버스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러면 되지. 이놈은 코사인은 우함수지. 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지. 사인은 기함수지.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이놈하고 관계가 뭐야? 트랜스포즈 관계지. 그래서 요놈의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이 말은 뭐하고 동치냐면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둘이 곱해주잖아. 그럼 뭐가 된단 말이야? 아이덴티티가 된단 말이야.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 A 얘는 디터미넌트 A의 스퀘어지. 걔가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가 1이지. 다시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는 A의 디터미넌트와 같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요것의 디터미넌트하고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라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넌트 A를 제곱하라는 말하고 같은데 A 트랜스포즈 A를 곱한 게 아이덴티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디터미넌트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A 트랜스포즈 이퀄 A 인버스를 만족시켜주면 그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플러스 1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하고 둘이 행을 바꾸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바뀌어요. 인버스는 똑같이 트랜스포즈 취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다시 우리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올소고날이라 그래.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지만 올소고날 매트릭스. 올소고날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요거 디터미넌트가 얼마야?
1이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1인 거야. 그렇죠? 요것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야? 1. 그렇죠? 얘네들을 로우를 체인지한다든지 컬럼을 체인지해주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에요.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서 중요한 성질인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그러죠? 잠깐만요. 내가 수업 자료실에 지난주에 3장 올렸다가 그 3장 올린 걸 살짝 리바이즈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 대체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내가 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여기 뉴메리컬 노트라고 해서 아까 25 곱하기 25짜리 디터미넌트 계산하려고 하면 50만 년이 걸린다 그랬잖아. 50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해주면 3분의 2의 n3승 정도의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바뀌어요.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25 곱하기 25는 그것을 요만큼 초로 나누면 오퍼레이션이 10,000번이면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봐주면 좋을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그젠플 주는 거야. 4x4. 아마도 내가 순서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을 물어볼 거예요. 중간고사 때. 2x2, 3x3는 안 물어봐요. 2x2나 3x3에서 물어볼 것은 디터미넌트의 어떤 프로퍼티를 물어볼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라라고 하면 4x4 이상을 가져갈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이 더 심플한 거야. 알았죠? 4x4에서 제일 계산이 어려운 게 뭐냐면 0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0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 예, 그거 하기 전에 0이 제일 많은 행이나 열을 선택해요. 취향인데 여기 보니까 이거 요 놈이 0이 제일 많은 열이지. 맞아? 요 놈 가지고 요 놈을 0을 만드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 디터미넌트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0으로 만드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문제로 바꿔요. 그러면 요 열에 관한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 2 곱하기 요것의 디터미넌트 부호 여기가 2, 1 포지션이지. 여기가 2, 1 포지션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앞에.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4x4 문제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한 번에서 3x3 문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10시 24분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1차 시간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75분이니까 15분 하는 거지. 10시 15분. 난 지금 10시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거 알겠죠? 여기서 사라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다도 또 그 짓을 하잔 말이지. 근데 이 저자의 취향은 뭐였어? 요 1 가지고 요거 0을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 0을 만드니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따라오고 요거 가지고 요거 0 만드는 동안 디터미넌트 안 변하니까 요 문제로 바뀌었지. 그렇죠? 이것도 요 두 개의 로우를 체인지해서 부호 바꿔도 되지.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만들어도 되지. 근데
이 저자는 또 어떻게 했어? 요 로에 대해서 아니 요 컬럼에 대해서 콤팩트 익스펜션 했지. 그래서 1 곱하기 요거 지워버린 요것의 디터미넌트. 여기는 1 포지션이니까 코팩터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놔두고 1 나왔고, 이제 2x2 얘기 나왔으니까 사라스 방법에 해서 15 해서 마이너스 30. 이게 가장 전형적인 손으로 계산하는 디터미넌트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하고 코팩터 익스펜션하고 적절히 사용해주면 가장 최선의 빠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적용하는 것은 내가 다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계산하는 취향이에요. 어? 내가 지금 이 경우 보면 여기도 넌제로가 하나지, 여기도 넌제로가 하나지. 어떤 거 선택하냐는 여러분 몫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한다라고 그걸 익혀놔야 돼. 주먹구구로 하다 보면 무조건 틀려요. 내 경험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디터미넌트 계산이 자유로워지게끔 책에 연습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따라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 지금 27분이니까 40분, 10시 40분에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